지금부터 아마 2시간 정도 아마 소요가 될 건데 2시간 정도면 아마 그 2달 동안 했던 게 정리가 끝날 거예요. 그만큼 많은 걸 배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엄청나게 많이 배웠는데 이 배웠던 내용을 이 지문으로 먼저 위에 있는 지문으로 알려드릴 건데, 자, 위에 있는 지문보다는 밑에 표를 스스로 한번 연습을 해봐야 돼요. 자, 이제 말로 한 번씩 풀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나서 위에가 뭐가 들어가야 될지 여기를 채워 넣어보는 거예요. 근데 자, 첫 번째는 국세, 지방세를 구분하는 거예요. 국세하고 그 지방세를 구분하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자, 취득세부터 가보죠. 취득세는 지방세 해결했죠. 재산세, 지방세, 양도소득세, 국세, 증여세, 증여세, 국세예요. 국세. 자동차세. 목소리가 조금씩 이제 막 죽어 들어가죠. 자동차세는 지방세. 농어촌 특별세. 자, 농어촌을 위해서 누가 돈을 받아서 국가가 돈을 받아서 농어촌을 위해서 사용하니까 국세. 그다음에 등록면허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상속세, 국세, 부가가치세, 국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 지방교육세, 지방세.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됐죠. 그럼 이제 위에다 쳐보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는 어디에 속하고? 그렇죠. 이게 여기가 지방세에 속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방세에 속하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상속세나 증여세나 부가가치세는 국세에 속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라는 문제가 이게 계속 나와. 이거 어디서 나오냐면 1차 학개론 시간에 계속 나와. 국세, 지방세 구분하는 거. 자, 이거 말고 딱 2개만 더 연습해 볼게요. 주세하고 담배 소비세 구별할 줄 알죠? 자, 주세. 주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자, 이제 우리 나라 예산을 국가가 우리에게 열받게 하면 우리는 담배를 끊어버려라, 술을 끊어버려라. 술을 끊어버려라. 우리 지역에서 열받게 하면 담배를 끊어버려라, 술을 끊어버려라. 담배를 끊어버려라. 그러면 담배 소비세는 지방세, 술은 국세. 술은 국세, 담배는 지방세. 그래서 주세는 국세, 담배 소비세는 지방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다시 한 번만 연습해 볼까요? 자, 국세, 지방세는 이제 한번 연습했으니까 이제 속도가 좀 빨라질 거예요. 자, 이제 취득세는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양도소득세, 국세, 증여세, 국세, 자동차세, 지방세, 농어촌 특별세, 국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상속세, 국세, 부가가치세, 국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 지방교육세, 지방세. 그럼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근데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상속세나 증여세나 부가가치세는 국세에 해당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할 때 요거 꼭 하셔야 돼요. 요 국세, 지방세 구분하는 거 요거 안 되면 한 문제 날아가 버려요. 한 문제 날아가니까 절대 이거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처음에 국세, 지방세 연습하는 게 이게 처음이자 끝이에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하나 해결했어요. 이제 한 지문. 자, 2번째 지문. 자, 이제 요 표를 먼저 보세요. 언제나 표를 먼저 보시고 위에 지문 가시고 표 보고 위에 지문 가고 이렇게 하세요. 자, 물납은 물건으로 납부하는데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은 이 중에서 누구만 물건으로 낼 수 있다? 재산세만. 요것만 물건으로 낼 수 있어요. 자, 그럼 물건으로 내는데 자, 이때 이 물건은 금액이 1,000만 원 초과를 하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물건으로 낼 수 있어. 1,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그 물건도 어디에 있는 물건으로 가능하냐면 자기 관할 내의 부동산만으로 할 수 있어. 자기 관할에 있는 부동산만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얼마가 넘었을 때만 된다는 얘기인가? 1,0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 초과. 발음 정확히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시험 볼 때 문제에서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인 경우는 물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내버리니까 1,000만 원인 경우는 된다고 해야 되는가 안 된다고 해야 되는가? 안 돼요. 1,000만 원을 초과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됐죠 이제. 그럼 나머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물납이 안 돼. 그럼 이제 지문 한 문제 가봐. 부동산 관련 조세 중에서 누구만 그랬는가? 재산세만 물납할 수 있는데 금액, 가로에 금액은 얼마를 초과하면 1,000만 원.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물납 신청이 되는데 대신에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물납 신청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됐죠? 이 표를 정리를 딱 해놓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내냐면 문제를 이렇게 내요. 내 부동산을 국가에게 수용을 당해서 내 부동산을 국가가 가져가 버렸어요. 국가에게 수용을 당해서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내 부동산을 정부가 수용해 가가지고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이 초과되면은 물납 신청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양도소득세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물납을 하든 물납은 재산세만 되니까 어떻게 물어봐도 양도소득세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가 어떻게 꾸미냐면 정부에게 수용을 당했어요. 정부에게 수용을 당했을 때는 물납 신청이 가능할 때도 있어요. 막 이렇게 내.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야 돼. 물납은 누구밖에 안 된다. 재산세. 오르죠. 이게 35의 세법 시험 문제예요. 이게 시험 문제였다니까요. 1번 문제는 학개론 시험 문제였고 2번은 세법 시험 문제였고. 자, 2번까지 됐어 이제. 자, 3번 가보죠. 이제 분할납부로 봐요. 분할납부는 요거 지금 체크하실 분들은 빨리빨리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근데 요 내용을, 요 자료를 선생님 정답으로 만들어서 저한테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저는 한결같이 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요. 저 해답 제가 못 만들어요. 그래요. 못 만들어요. 자, 이제 분할납부. 이 중에서 이 세금 여기서만 나오는 거예요. 이 세금 중에 분할해서 낼 수 있는 세금은 누구는 된다. 분할납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요 세 개는 돼. 요 세 개는 되는데 자 이제 여기다 또 정리를 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는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250을 초과하면 분할할 수 있어.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250만 원을 초과하면은 분할할 수 있어. 근데 양도소득세는 얼마가 넘으면 분할할 수 있어요? 그랬는가? 1,000만 원. 자, 1,000만 원 초과.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할 수 있어요. 이제 금액이 다르죠. 자, 금액 다시 볼게요. 재산세는 250만 원 초과하면 분할할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 250을 초과하면 분할할 수 있고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할 수 있어. 그럼 이제 문제에서는 재산세는 그러면 250이 넘으면 몇 개월 동안 분할할 수 있냐면 여기는 3개월 동안 분할할 수 있어.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분할할 수 있어. 종합부동산세는 더 세. 6개월. 여기는 6개월.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분할할 수 있어.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이제 기간이 좀 짧아. 2개월. 이건 2개월. 양도소득세는 2개월 이내 기간 동안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분할납부가 안 됩니다. 자, 해결됐네. 자, 그럼 이제 가보죠. 재산세는 분할납부를 할 수 있어. 그러면 재산세는 금액 보니까 금액 얼마가 초과되면 재산세는 분할납부가 돼요? 그런가요? 자, 250만 원을 초과하면 몇 개월 이내 기간 동안 가능하고 3개월. 여기가 3개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작년부터 법이 바뀌었어. 이게 그런데 개정이 되고 시험에 안 나왔어.
그러면 요 부분이 시험에 개정되고 시험이 안 나왔으면 36회 때는 저게 정답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2번은 지문 2번은 35회 기출문제였고, 그럼 지문 3번은 36회 기출 예상 지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다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이 세 가지는 이 세 가지는 분할해서 낼 수 있어. 그런데 재산세는 얼마가 넘으면 분할하고 250 초과, 종부세 250 초과, 양도소득세 1,000만 원 초과. 그럼 재산세는 몇 개월? 3개월. 종부세 6개월. 양도소득세 2개월. 계속 이건 연습을 해야 돼. 입으로 계속 뱉어내셔야 돼. 계속 뱉어내야만 이걸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중에서 누구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랬는가? 예정 때는 분할납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예정 때 가능하다, 확정 때 가능하다. 둘 다 가능해. 예정이든 확정이든 따지면 안 돼. 예정이든 확정이든 따지지 말고 금액이 얼마만 넘으면 가능하다. 1,000만 원만 초과되면 무조건 가능한 거예요. 예정이든 확정이든 그런 거 따지시면 안 돼요. 예정이든 확정이든 따지지 말고 1,000만 원만 초과되면 분할납부는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끝. 자, 4번 가보죠. 자, 4번 특별징수 의무자. 우리 특별징수 의무자 그럼 얼른 생각나는 게 두 글자로 특별징수 의무자는 누구하고 얼른 생각난가? 그렇죠, 은행. 하고 제일 밑에 있는 우리 1층에 있는 은행을 생각하세요. 그다음 은행은 자기가 자기 세금을 내고 있는가요? 다른 사람의 세금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가? 받아서 전달해 주죠. 자, 받아서 전달해 줘. 그런데 문제는 납세 의무자는 내 것만 내가 내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가요? 남의 걸 받아서 내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가? 내 것만. 자, 내 것만. 됐죠? 내 것만 내가 내는 걸 납세 의무자라고 하고, 납세자는 내 거든 남의 거든 모두. 자, 내 것 남의 것 모두. 자, 그럼 은행은 납세 의무자 속에 들어가겠는가요? 납세자 속에 들어가겠는가? 납세자. 자, 그럼 해결했죠. 특별징수 의무자가 은행이라 얼른 생각해요. 그럼 은행은 납세자에는 들어가고 납세 의무자에는 안 들어가. 그럼 이제 문제를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보냐 하면, 앞에가 납세 의무자라고 물어보는지 납세자라고 물어보는지 거기를 초점 딱 잡아내셔야 돼. 납세 의무자 그러면 자기 것만 자기가 내니까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은행, 여기가 은행이죠. 은행은 납세 의무자에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렇죠. 그럼 여기는 제외한다. 시험 볼 때는 여기가 제외를 시험 볼 때 여기에 포함이라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에가 납세 의무자라고 나오면 특별징수 의무는 제외. 또 그런데 이 지문을 여기를 납세자라고 넣으면, 납세자 그러면 특별징수 의무는 포함. 그러면 이 표를 알아야 돼. 이 표만 알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도 다 풀어낸다는 이야기예요. 이 지문은 31회 때 여기에 시험 문제를 지문으로 정답으로 나왔던 지문이에요. 이런 지문이요. 자, 그럼 이제 보통징수하고 특별징수 개념을 잘 봐보죠. 자, 보통징수하고 특별징수 개념. 우리 보통징수 그러면 뒤에는 따라붙은 게 누가 하고 따라붙은가? 오, 아셨어. 자, 보통징수 그러면 세무 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주는 거, 이게 보통징수. 자, 특별징수는 뭔가 몰라도 특별징수는 은행이겠죠. 은행, 정부가 은행한테 너 세금 띄어서, 네가 돈 줄 때 세금을 띄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줘.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은행이 세금을 띄고, 은행이 띄어가지고 정부에게 전달하면 세금 받기가 뭐해서? 편해서. 그래서 세 글자로 여기 특별징수 하면 뭔 글자가 있었던가? 그래요. 편의상. 여기 이제 기억났어.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이랬잖아요. 자, 그럼 이제 봐요. 편의상 징수할 딱 나왔네. 앞에 뒤에가 편의상이라는 지문이 나오니까 앞에는 무슨 징수?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는 게 특별징수라는 말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가 여기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이 안 나오고 혹시 뒤에가 세무 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그러면 앞에는 무슨 징수? 보통징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보통징수하고 특별징수는 요거 구분을 하셔야 돼. 그럼 보통징수라는 것은 세금 계산을 누가 해주는 방식이란 이야기인가? 세무공무원. 그럼 정부가 해주는 방식. 정부가 해주는 방식이고 특별징수는 정부가 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은행이 돈 줄 때 세금을 뭐 해버린 거? 먼저 뭐 해버린 거? 띄워버리는 거. 먼저. 자, 그러면 이 특별징수를 국세에서는 무슨 징수 그런가요? 그래요. 원천징수. 원천징수를 합니다. 특별징수를 원천징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문제에서 국세 원천징수와 유사한 방식을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징수예요? 그런가? 특별징수예요. 국세에서는 원천징수라고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5번까지 질문 끝났네 이제. 자, 6번으로 한번 가보죠. 6번은 이제 세금의 단계,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이 3단계도 이것도 부동산 학개론에서 매년 시험에 나오는 지문이에요. 학개론 시간에 저것도 매번 나와. 그럼 매번 나오면 이제 나는요 1차는 통과하고 2차만 하니까요 나는 됐어요. 그런데 2차 세법에서 나와버린 수가 있어. 자, 그럼 이제 찾아봐요. 취득 단계. 취득 단계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할 게 내가 물건을 샀으니까 내가 물건을 취득했으니까 제일 먼저 무슨 세금을 생각해야 되는가? 취득세. 자, 하나 해결했죠. 자, 그럼 취득세가 나오면 취득세 따라다니는 세금 부가 취득세 따라다니는 게 무슨 세와 무슨 세가 따라가고?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이렇게 따라가. 그럼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취득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면 취득세 대신에 등록면허세로 돌려서 받아요. 취득세를 못 물리면 등록면허세로 돌려서 받는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상속세와 증여세도 취득과 관련된 세금이에요. 상속이나 증여도 취득과 관련된 세금이지만 근데 우리 양도소득세 배울 때 상속세는 취득 가격에 포함한다 그랬는가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랬는가?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원래 상속세라는 건 상속을 받은 사람이 내주는 길은 하지만 원래 세금은 받은 사람 세금인가 죽은 사람 세금인가? 죽은 사람 세금이에요. 죽은 사람이 죽어서 세금을 못 내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대신 받아서 내준 것뿐이지. 그래서 상속세는 취득 가격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이제 보유 단계에서는 재산세라는 지방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이 있어. 그런데 이번 이제 부동산 학개론 시험에서는 뭘 냈냐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보유니까 어느 날 몇 월 며칠 날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물려요 하고 물어보니까 보유는 매년 6월 1일 날 6월 1일 날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물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재산세라는 세금이 나오면 재산세에 따라붙어 있는 부과되는 세금은 무슨 세가 따라가냐면 지방교육세 요게 따라가. 그 다음에 또 재산세라는 고지서가 나오면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기록해가지고 나오는 게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임대. 자,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이 부동산을 임대했을 때 국세인 종합소득세, 임대소득세가 나가. 그럼 임대소득세가 나가면 국세인 소득세가 나가면 지방세인 무슨 세도 내놔라 그런가? 지방소득세. 똑같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인 종합소득세가 나오면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도 당연히 내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보유하고 관계된 세금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양도 단계에서는 자, 요 두 개를 구분하셔야 돼요. 양도소득세는 어쩌다 발생하는 게 양도소득세다. 계속 발생하는 게 양도소득세다. 어쩌다. 그러면 사업성이 있는 상태다. 없는 상태다. 없는. 사업성이 없으면 양도소득세,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성이 존재하면 종합소득세. 그럼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국세인 소득세를 내게 되면 지방세인 무슨 세를 또 내야 되고
지방소득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네. 그럼 이제 요 내용을 이제 하나씩 볼게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자,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당연히 처음에 무슨 세부터 시작하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지방교육세. 요 조심하세요. 지방교육세. 그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자, 그럼 이제 여기다 체크해 볼게요. 지방교육세는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만 나오는 세금이 지방교육세예요. 지방교육세는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만 나오는 게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와 양도 모든 단계에서 나오는 게 농어촌 특별세. 그러면 이런 세금들을 쭉 봤더니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무슨 단계에서 그래야 된가? 취득 단계. 취득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이 이렇게 많은데 이제 인지세. 자, 인지세는 취득 단계와 양도 단계에서 나오는 세금이 인지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취득했을 때 나오는 세금이 이렇게 많아요. 자, 이거 한번 쭉 보면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인지세 엄청 많아요. 그래서 혹시 문제에서 다음 중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아닌 거 골라라. 막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가보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만약에 이제 보유 단계에서 부담될 수 없는 세금을 골라봐라. 그러면 이제 보유 단계.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지방의 소득세라는 게 있어. 지방소득세는 보유 단계와 양도 단계만 나오는 게 지방소득세예요. 구분 잘해야 돼요. 지방교육세는 무슨 단계와 무슨 단계만 나온다는 이야기인가?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 지방의 소득세는 보유 단계와 양도 단계. 이 두 개는 다 구분하셔야 돼. 다시 지방의 교육세는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 지방의 소득세는 보유 단계와 양도 단계만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모두 다 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7번으로 가보죠. 자, 이제 서류 송달이 나왔네요. 연대 납세 문제다. 연대라는 것은 나만 이 말인가? 우리 모두 이 말인가? 우리 모두. 그래서 우리 스마트 합격반에 있는 분들은 모두 연대하여 우리 합격률 몇 프로? 100%. 그러면 나만 합격해야 된다. 같이 합격해야 된다. 같이. 자, 그러면 연대 납세자에게 서류를 일반 서류와 중요한 서류를 줄 때, 자, 이 속에 연대 납세자 속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다고 봐. 이 속에 여러 사람이 있으면 일반 서류는 안 중요한 서류는 대표자에게 전달한다. 그냥 모두에게 전달한다. 대표자. 일반 서류는 대표자에게 송달하겠습니다. 대표자에게 전달하면 돼. 일반 서류 안 중요한 것은 그냥 대표자에게 주면 돼. 그런데 납세 고지서는 이거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엄청 중요하죠. 중요하니까 대표자에게 송달한다, 각각에게 송달한다. 각각에게 송달하겠습니다. 그럼 각각에게 송달한다는 이야기는 연대 납세자 중에서 딱 누구 지정해서 송달하라는 이야기인가? 모두에게 송달하라는 이야기인가?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 나오면 여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납세 고지서. 그럼 이제 납세 고지서 물어봤죠. 납세 고지서. 연대 납세자가 나올 때마다 납세 고지서를 물어봐. 그럼 납세 고지서는 다른 거 볼 것 없어요. 송달할 때 각각에게 송달하는데 앞에가 모두에게 각각 송달한다. 앞에가 들어가는 게 모두에게 각각 송달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여기라는 이야기예요. 납세 고지. 납세 고지에 대해서는 연대 납세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36회 시험에서는 서류 송달 제도가 시험에 나올 확률이 거의 99%예요. 왜 그런지는 요즘 방송에 보시면 송달이 왜 그런지, 서류 송달에 대한 제도가 왜 그런지 금방 아실 거예요. 서류 송달.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것은 우리는 그냥 정당한 이유도 없이 받기를 거절하시면 거기다 놓고 가는 송달이 있었죠. 두고 가는 송달이 있었죠. 그것하고 다르게 그쪽에서 아예 그냥 안 받는다 하면 송달 된 걸로 간주하는 간주 송달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런 제도도 있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송달 저게 유치 송달이 그냥 두고 가는 송달이구나. 이제 생각나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이제 8번. 이제는 성립식이네요. 그럼 성립식에서는 밑에 있는 것, 지방세하고 관련된 이걸 먼저 찾아요. 성립이라는 것은 세금을 완전히 계산을 끝내버린 거다. 계산하려고 한다. 계산하려고. 근데 취득세는 언제 계산할 준비 들어간다. 여기만 넣으면 돼요. 물건을 뭐 할 때? 취득할 때. 딱 한 글자만 넣으면 알면 돼요. 그럼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뭐 할 때? 등록면허세니까 등록할 때 그냥 갖다 붙여버리면 돼요. 등록할 때. 그다음에 재산세는 그러면 아니요. 재산세는요. 그러면 취득세는 취득할 때, 등록면허세 등록할 때, 재산할 때요. 이게 재산할 때 아니에요. 이건 보유니까 매년 6월 1일 날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그대로 가보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성립 시기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매년 6월 1일입니다. 시험 볼 때 이걸 7월 1일입니다. 이렇게 내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 8번 지문이 이번 35회 부동산 학개론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저게 부동산 학개론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이제 9번은 다시 이제 국세에 오죠. 국세에서 확정신고, 예정신고, 중간해납 요 세 개. 자, 연습. 자, 확정신고는 1개월 단위다, 1년 단위다. 1년. 자, 1년. 여기는 1년. 예정신고는 1개월. 여기는 1개월. 그다음에 중간해납은 6개월. 여기는 6개월. 자, 해결됐네. 여기까지 해결 딱 끝났으면 이제 그 다음에 할 일. 자, 소득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득세는 사람이 중심이다, 물건이 중심이다. 소득세는 사람. 자, 그러면 이 소득세는 사람이 중심이니까 그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세는 그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을 뭐하여? 합산하여. 자, 그 사람이 번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딱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풀려. 소득세는 합산과세네. 합산과세인데 확정신고는 몇 년치를 합산하여? 1년치. 자, 그럼 여기서 과세 기간은 1년이라 했으니까 1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치를 합쳐서 계산 준비 들어가니까 그 1년이라는 시간이 뭐 되면 그래야 된가? 시작하면 그래야 된가? 끝나면 그런가? 끝나면 1년이라는 시간이 끝나는 때 그때 계산할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자, 예정신고는 1개월. 1개월을 달. 그러면 이번 달이니까 이번 달 1일이다. 이번 달 말일이다. 말일. 그래서 달의 말일에 가서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중간해납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말 6개월이네요. 6개월이라는 시간이 뭐 하면 그런가? 끝나면 이렇게 돼요. 6개월이라는 시간이 끝나면 그때 계산할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6개월이 끝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원천징수는 그 돈을 뭐 할 때요? 그러면 내가 돈을 지급할 때요. 이러면 돼. 지급하는 때 그때 계산할 준비 들어가시면 돼. 돈 줄 때 띄어버리면 되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질문 볼까요? 아무런 말 없이 양도소득세 그러면 아무 말 없으면 이 중에서 확정이다, 예정이다, 중간이다. 확정이니까 아무 말 없으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뭐 할 때? 끝나는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년이라는 시간이 끝나는 때 그때 계산을 준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자, 요 네 가지를 준비하셔야 돼요. 소득세. 이 소득세에서는 확정, 예정, 중간, 원천 요 네 가지를 딱 정리해 놓으시면 확정은 1년, 예정은 1개월, 중간은 6개월 요것만 알면 무조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10번. 10번은 이제 가산세하고 관련된 게 이 부분은 올해 개정이 돼가지고 시험에 나올 확률이 엄청 높아요. 여기는 가산세는 이제 가산세에서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가산세는 세금이다, 세금은 아니다. 뒤에가 세자 붙었어. 그럼 세금이다, 세금은 아니다. 세금이다. 세금인데 이 가산세는 세금인데 세금에 어디를 타고 들어간다 그랬는가? 제가 수업 시간에 가산세가 제 뱃속에 들어있어. 제 뱃속에 내가 세금이에요. 제가 세금인데 제 세금 속으로 들어왔어. 어디를 타고 들어갔겠는가? 목으로. 그리고 세금의 두 글자 세목이다. 그래서 가산세는 세금의 목록이다. 세금의 목록이다. 이 목록이라는 소리는 곧 세금이다 이 말이에요. 그 세금의 이름으로 한다. 그럼 취득세 세금을 안 내면 취득세 속에 들어있는 가산세는 무슨 세다? 취득세다. 양도소득세 속에 들어있는 가산세는 무슨 세다? 양도소득세다. 그 세금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 세금하고 똑같이 움직이시면 돼.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이를 가산해야 될 그 세금이 가산한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다. 그러면 양도소득세의 속으로 들어있으니까 누가 성립하면 양도소득세 속에 있는 가산세도 따라서 성립한다. 양도소득세. 가산해야 될 그 세금이 성립되면 따라서 성립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세금이 성립이 되면은 가산세도 같이 성립하는데 이제 시험 볼 때는 여기를 조심하세요. 여기 이제 법이 개정이 됐어. 이 부분이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시행되고 있으니까 시행되고 있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개정된 건. 그러면 내가 신고를 안 했거나 과소신고했을 때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는 실제 신고 기한이 지나봐야 아는가요? 안 지나도 아는가요? 지나봐야 알죠. 그럼 그대로요. 신고 기한이 뭐 하는 때 그래야 되는가? 지날 때 또는 경과할 때, 경과하는 때. 신고 기한이 지나버리면 그때 가서 가산세가 붙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법정 신고, 약속한 날짜까지 기다렸다가 이날까지 신고를 안 했으면 가산세가 붙는 거고 이날까지 과소 신고했으면 가산세가 붙는 거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여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자, 무신고 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기한이 지나며 경과하면 그때 가서 계산을 준비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였어요.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 성립의 시기는 무신고나 과소신고라 했으니까 성립의 시기는 법정 신고 기한이 경과하는 때, 법에서 정한 그 기한이 경과하면 그때 가산세가 붙을 준비를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여기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10번은 약간 어려우니까 한 번 더 나중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11번. 11번은 신고납부와 보통잉수 요 세금 틀을 잡으셔야 돼. 자, 먼저 잡아볼게요. 취득세는 신고납부,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재산세 보통잉수, 종합부동산세 원칙은 보통잉수. 자, 원칙은 보통징수. 선택해서 신고납부.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 자, 여기 먼저 정리가 되셔야 돼. 이 정리가 이걸 잘해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취득세 신고를 불이행하며 내가 신고를 안 해버리면 보통징수. 내가 할 일을 안 하면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줄 수 있어. 근데 등록면허세도 내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불이행을 하면은 보통징수. 재산세는 신고납부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도 내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불이행했을 때는 신고를 불이행하면 보통징수. 자, 됐어.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볼게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그럼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이 틀을 딱 보세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원칙은 내가 한다, 정부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하니까 무슨 방식? 신고납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 방식이고 재산세는 누가 계산해 주니까? 세무공무원. 재산세 종료. 세무공무원.
재산세는 정부에서 계산해 주니까 이 방식을 보통 징수 방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요거 물어보는 게 해년마다 지문이 세 줄씩 나와. 이 안에서 요 내용을 11번은 해년마다 지문은 딱 세 줄씩 나와. 시험에서 매번 나오는 지문들이에요. 이거는 11번은 해년마다 세 줄 나오니까 안 틀리셔야 돼. 이거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취득세는 보통 징수가 원칙입니다. 틀렸죠? 원칙이 아니에요. 신고납부가 원칙이에요. 그다음에 재산세는 특별징수 방식이 원칙입니다. 틀렸어요. 재산세를 특별징수가 아니라 보통징수 방식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신고납부지만 선택적 정부부과 과세가 가능합니다. 틀렸죠.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에서 보통징수지만 납세자가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내가 신고하더라도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틀렸어요. 내가 하면 된다 했잖아요. 정부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원칙은 내가 하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는 내가 하는 게 원칙이고 정부가 하는 거 내가 안 했을 때 정부가 하겠습니다. 이 흐름을 딱 타셔야 돼. 이 흐름을 타야만 이 문제가 풀려요. 11번 질문 같은 경우는. 자, 12번. 이제 여기서는 납세무의 확정. 자, 확정이라는 것은 확정은 앞에 있는 내용을 똑같이 연결하면 돼요. 확정은 세금이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는 상태. 확정이라는 이야기는 세액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거. 세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확정이라고 그래요. 그럼 취득세는 내가 확정을 시키는가요? 정부가 확정을 시키는가요? 내가 한다는 이야기는 뭐 하면서? 신고하는 때. 신고 납부가 아니에요. 돈 내는 게 아니라 신고만 해도 확정이 되는 거예요. 신고서만 정부로 들어가면 그냥 확정이 돼요. 등록면허세도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재산세는 내가 신고하면 확정이 되는가? 정부가 정해주는가? 정부가 정해주니까 결정하는 때, 정부에서 결정할 때 확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내가 한다, 정부가 한다. 그럼 정부가 뭐 할 때? 결정하는 때. 정부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되지만 예외적으로 내가 할 수는 없다, 있다. 내가 뭐 할 때? 신고할 때.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양도소득세는 정부가 결정하면 확정이다. 내가 신고하면 확정이다. 내가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이렇게. 이게 33회 기출문제. 이 문제가. 자, 가보죠.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날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자, 뭐 하는 때 확정이 되지만 원칙은 결정할 때.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되지만 자, 내가 뭐 할 때 확정될 수도 있다. 신고할 때. 신고는 확정이 된다는 이야기인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 될 수도. 뭐이니까? 예외 방식이니까. 그런데 결정하는 때는 이건 반드시 확정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정부가 결정해서 나에게 고지서를 보냈더라도 내가 신고해버리면 정부의 결정은 있는 걸로 본다, 없는 걸로 본다? 없는 걸로 본다. 내가 선택해버리면 이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를 보냈더라도 내가 신고해버리면 정부의 결정은 없는 걸로 본다. 자, 요 지문은 33회, 34회 연속 2번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계속 이런 지문들이 계속 시험에 출제되는 거예요. 13번 가보죠. 또 이제 성립하고 확정을 같이 이제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취득세는 뭐 하면서 성립이 되고? 취득할 때. 취득하는 때 성립이 돼. 그러면 성립은 취득할 때 성립이 되고 확정은 무엇 하면서 확정이 되고? 신고. 본인 신고. 자, 지금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자, 등록면허세는 뭐 할 때 성립이 되고? 등록할 때. 자, 등록하는 때 확정이 되고 등록면허세 확정도 뭐 하면서 확정이 되고? 신고. 똑같네요.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세는 언제 성립이 되고? 6월 1일.
6월 1일 날 세금을 계산할 준비하는데 확정은 정부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언제 우리 계산을 준비하고 6월 1일 똑같네요. 6월 1일 날 준비해가지고 자 원칙은 무엇 하면서 확정이 되고 결정하면서 정부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무엇 하면서 확정이 될 수도 있고 신고하는 때도 확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양도소득세 아무 말 없으니까 1년으로 잡아라. 1개월로 잡아라. 1년. 1년이니까 과세 기간이 1년이라는 시간이 끝나는 때 1년이라는 시간이 끝났을 때 계산을 준비하시고 확정은 무엇 하면서 확정이 되고 신고할 때 본인이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이거 하나 딱 정리하니까 앞에서 배운 거 성립화 확정 한꺼번에 잡아버리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가보죠. 예정신고는 양도소득세니까 예정신고는 발생한 달에 이제 성립이라고 했으니까 달에 언제 성립하고 말에 예정이니까 달에 말일에 성립하고 그다음에 뭐 하는 때 확정이 되고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예정 신고를 하더라도 확정은 된다 안 된다?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요. 예정 신고를 해도 확정된다고 했는데 왜 또 안 된다고 그러신가요? 요게 33회 기출문제 정답 지문이에요. 저게 예정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그때는 납세의무가 확정은 된다 안 된다? 된다. 되는 거예요. 예정 신고도 되는 거고 확정 신고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문들이 문제 나오면 성립하고 확정을 이렇게 묶어서 문제를 낼 때도 있고 성립 따로 낼 때도 있고 확정 따로 낼 때도 있고 그래요. 이제 14번 가보죠. 자, 가산세라는 것은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나오면 이 산출세액에서 감면을 감면을 뺐어요. 산출세액에서 감면을 빼고 감면 빼고 나서 가산세를 더하죠. 가산세는 감면이 끝나고 가산세를 더하고 있는가요? 감면 받기 전에 가산세를 더하고 있는가요? 감면하고 나서. 자, 그럼 이제 질문. 본래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세금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본래 세금을 감면할 때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가. 그럼 이제 가산세라는 것은 왜 붙는지 이제 보죠. 가산세 앞에서 세목이라고 했죠. 자, 세목. 가산세 나오면은 딱 두 글자. 가산세 나오면 무엇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산세가 붙는다 그랬는가요? 딱 두 글자. 앞에 의자로 시작해. 의무. 자, 의무라는 글자만 찾으면 돼.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가산세라는 용어를 물어보면 의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너는 가산세 맞아 그러면 돼요. 의무 그러면 가산세네. 내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은 벌칙으로 가산세를 물려버려. 그럼 가산세는 세금하고 세금으로 본다, 세금이 아닌 걸로 본다. 세금으로 본다. 그래서 가산세는 세금의 목록이다, 세목이다 그러면 그게 가산세, 세금이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15번 가보죠. 15번은 이제 제척기간이네요. 제척기간. 이거는 34회 기출문제네요. 자, 먼저 사기 치면 몇 년을 조사한다? 사기 10년. 갑자기 멍한가요? 부정하게 사기치면 정부가 10년간 뒤져버려요. 상속이나 증여받은 것도 사기치는 거하고 똑같아. 그럼 몇 년? 10년. 명의신탁도 사기치는 거하고 똑같았죠. 그런데 무신고. 내가 신고 안 하고 땅 파서 묻어버렸어. 7년. 무칠 7년. 그 다음에 과소. 내가 신고를 했어. 신고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잘못됐는지 과오가 있는지 확인해야 돼. 그러면 과소 신고는 5년. 5년. 끝. 자, 그럼 가보죠.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고 안 했네. 신고 안 했으니까 제척기간 몇 년? 7년. 이걸 시험이라고 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무조건 신고 안 하면 5년 이렇게 암기하다 보니까 틀리는 거예요. 무신고 7년, 무신고는 7년, 과소신고는 5년, 신고해도 5년. 내가 신고를 하면 정부는 내가 신고한 서류를 정부는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믿고 나서 뒤에서 몇 년간 조사한다? 5년간. 그러면 정부가 우리를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을 믿어요. 믿지만 혹시라도 과오가 있는가 5년을 조사하는 거지, 안 믿어서 조사하는 건 아니에요. 믿었으면서도 정부는 조사해. 참 이상하죠. 멘트가 좀 이상하죠. 정부에서 했던 말 그대로 제가 해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제척 기간의 기산일이에요. 자, 기산일은 여기는 34회 기출문제. 여기가. 그러면 제척 기간은 제척은 뭘 하겠는가? 뒤지는 거. 기산일은 시작. 언제부터 뒤지기 시작할까요? 언제부터 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신고 납부는 정해졌잖아요. 신고 기한이 정해졌으니까 법에서 정한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해진 날짜가 있으면 그날의 다음 날부터 정부가 뒤지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통링수는 날짜가 딱 정해놓고 언제까지는 기다렸다가 뒤지겠는가요? 보통링수니까 정부가 바로 뒤지겠는가요? 바로. 정부가 계산해야 되니까. 그럼 정부는 세금 계산을 준비하는 게, 자, 세금 계산을, 우리 세금 계산의 준비는 납세 의무. 준비는 두 글자로 뭐라고 했는가요? 준비. 자, 한 글자 알려드릴게요. 성립.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여기서부터 바로 세금 계산 준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납세 의무의 성립일부터, 보통링수는 납세 의무의 성립일부터 정부는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조사를 바로 시작해버린 거예요. 보통링수 세목은 정부가, 우리 재산세 같은 경우는 몇 월 며칠이 성립일이었는가요? 6월 1일. 그럼 6월 1일부터 정부는 뒤지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서부터 바로 뒤져가지고 플러스 5년간 조사해서 고지서를 보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고 납부를 하겠으니까, 앞에가 신고 납부를 하겠으니까 무엇의 다음 날부터는 뒤지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인가? 신고 기한의 다음 날.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정부가 뒤지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17번. 요건 35의 기출문제네요. 요거 35의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소멸시효라는 것은, 소멸시효는 집에 고지서가 날라왔는가요? 안 날라왔는가요? 날라왔죠. 날라왔는데 고지서에 찍힌 금액을 봤더니 지방세는 5천만 원, 국세는 5억. 자, 이상일 때와 미만일 때를 따져요. 지방세는 5천만 원 이상이면 5천만 원이 넘는 고지서를 가지고 몇 년 동안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5천이 넘었으면 10년. 자, 10년. 5천이 안 넘었으면 5년. 국세는 5억이 넘었으면 10년. 5억이 안 넘었으면 5년. 단 여기서 5천만 원 여부를 따질 때는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따진다, 제외한 금액으로 따진다. 제외. 작년 요게 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요게 개정이 돼가지고 시험문 여기를 냈어. 어떻게 냈냐면 무지막지하게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5천만 원인 경우는 이렇게 냈어. 5천만 원인 경우는 10년이다, 5년이다. 왜 10년이다? 이상이니까. 이상과 미만을 모르면 못 풀게 해놨어요. 해도 너무하신 분이야. 그래서 5천만 원 딱 내놓고 이 뒤에는 빼버리고 5천만 원 그러면 여기다 5년 이렇게 써놨어. 5천만 원이면 5년인가 10년인가? 10년. 5억이면 10년. 여기는 국세 5억이면 10년. 만약에 4억이면 5년. 지방세 1,000만 원이면 5년. 5천이 안 넘었으니까. 자, 그럼 가보죠. 앞에가 지방세 그랬네요. 지방세. 지방세니까 몇 년 또는 몇 년 그래야 된가? 자, 앞에 보면 5천만 원 미만이면 앞에는 몇 년? 5년. 5천만 원 이상이면 뒤에는 10년.
금액을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5천만 원 미만이면 5년, 5천만 원 넘었으면 10년 동안 정부가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18번 기한 후 신고네요. 자, 기한 후 신고. 이제 기한 후 신고라는 것은 내가 약속한 날짜에 신고를 안 해버렸어. 약속한 날짜까지 신고를 안 하면 기한이 지나도 다시 할 수 있던 거 없던가? 있어요. 다시 할 수는 있어. 그런데 다시 할 수는 있는데 정부에서 결정 통지하기 전에는 기한 후 신고할 수 있어. 그러면 이 기한 후 신고는 확정 효력이 있다 그랬는가? 확정 효력은 없다 그랬는가? 확정 효력은 있다? 없다? 없다. 수업 시간에 했던 거 다시 알려드릴까요? 자, 친구가 약속 시간에 안 나오면 내가 심심하니까 늦었더라도 기다려서 친구를 놀아준다 안 놀아준다? 놀아주죠. 늦어도 늦게 와도 내가 심심하니까 늦게 와도 아무 소리 않고 놀아줘.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이제 늦게 온 친구는 너는 친구도 아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약속 시간 늦게 오면 친구가 이제 심심하니까 오는 친구 거절 않고 놀아는 줘.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이미 친구도 아니라 X 커버려. 그 말은 뭐 확정 효력은 없다. 그럼 확정 효력이 없으니까 최종적으로 세 결정은 누가 해준다? 정부가 하는데 내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과세관청은 이거 받고 나서 몇 개월 안에 세금을 결정해서 통지해 준다. 자, 찍어. 자, 첫 번째 1번 2개월, 2번 3개월. 둘 중에 하나 답이 있어. 찍었네. 맞았어. 3개월. 3개월 안에 결정 통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왔잖아요. 기한 후 신고하며 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하여 통지해 주셔야 됩니다. 시험 볼 때는 저걸 2개월로 시험에 내는 거예요. 아차하는 순간에 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냐면 기한 후 신고는 내가 기한 후 신고해도 내가 신고한 대로 정부가 그대로 확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대로 확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확정 여력이 없으니까 정부는 신고 받고 몇 개월 안에 결정해 줘라. 3개월 안에 결정해 줘라. 자, 19번은 압류하고 교부 청구가 나오면 이 중에 압류가 1번이다, 교부 청구가 1번이다. 압류가 1번, 교부 청구 2번. 자, 그러면 압류에 관계되는 징수금은 교부 청구에 관계되는 징수금에 압류가 교부 청구보다 우선한다, 우선하지 못한다. 1번, 2번에 우선한다. 자, 그러면 우선하여 징수한다. 이렇게 되겠죠. 압류가 1번이니까. 자, 두 번째 20번 압류하고 담보가 부딪히면 누가 1번이다? 담보가 1번, 압류가 2번. 그러면 이제 압류에 관계되는 징수 채권은 담보에 관계되는 채권보다 우선한다, 우선하지 못한다? 우선하지 못한다. 자, 압류는 담보에 우선하지 못해. 담보가 압류에게 우선합니다. 이제 21번. 이제 여기는 이 내용 뭐냐면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주로 날짜가 딱 고정이 돼 있는 세금인가요? 고정이 안 돼 있는 세금인가요? 고정된 세금. 고정이 된 세금이니까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주로 보통 징수 세목입니다. 자, 보통 징수 세목. 자, 그럼 찾아보래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들어간다. 정해져 있잖아, 날짜가.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는 누구하고 나란히 붙어서 나오니까 재산세. 그럼 들어간다. 그다음에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또 재산세 붙어 나오니까 들어간다. 자동차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들어간다. 종합부동산세 들어간다. 날짜 정해져 있죠. 근데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는 날짜가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이거 신고 나쁘니까 안 돼. 그다음에 상속세와 증여세는 특이하게 요거는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상속증여세만 예외적으로 요건 들어간다. 자, 그럼 이제 가보죠. 법정기일 전에, 법정기일보다 먼저 저당권이 설정이 됐더라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피담보채권이 여기가 설정이에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는 세금 내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정해졌죠.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진 이 세금들은 아무리 먼저 설정했더라도 설정에 우선한다, 우선하지 못한다. 우선한다. 세금이 우선한다는 이야기예요. 우선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아무리 먼저 다른 게 잡고 있어도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먼저 가져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22번 가보죠. 22번은 이제 취득세. 자, 취득세. 그러면 이제 법정기일 전에 설정을 했으면 법정기일 전에 설정했으니까 1순위는 설정이 되겠죠. 설정. 2순위는 세금. 네, 세금인데 여기가 취득세하고 비교했으니까 취득세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 정해지지 않았다. 정해지지 않았다. 그럼 뒤로 밀렸네요. 그럼 가보죠. 취득세 신고한 날 전에 저당권을 설정했으니까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 그러면 담보된 채권이 1번인가요? 취득세가 1번인가요? 채권. 이게 1번. 취득세가 2번. 그러면 1번은 2번에 우선한다. 자, 우선한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번 35의 기출문제였어요. 이런 내용들이. 자, 23번. 자, 여기는 이제 이신청이네요. 불복을 제기하는 거. 자, 불복 제기하는 거. 그럼 이제 날짜 한번 보죠. 불복 청구. 이번 36개 시험도 이 불복 청구하고 관계되는 게 우리 시험에 또 나올 거예요. 왜 그런지를 금방 알겠죠. 잘 모른가요? 요즘 맨날 막 뭐 어디다 뭐 제출하고 막 한 거 있잖아요. 요즘 많이 한 거. 근데 요거 얘기해요. 그럼 불복 청구인은 자, 불복을 만약에 열받으면 며칠 안에 불복을 제기해라.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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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일. 전부 다 90일이에요. 90일 안에 불복을 제기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90일까지 불복을 제기해서 최종 법원에 가서 내가 졌어. 내가 졌으면 자, 공매 처분을 보류한다. 이 말은 정부가 이제 그 사람의 재산을 압류했어. 그 사람이 아무리 불복을 제기해도 정부 세무 공무원들은 그 사람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압류할 수 없다. 압류할 수 있다. 압류할 수 있어. 압류할 수 있는데 압류한 재산을 바로 정부가 이겼다고 해서 바로 팔아버린다. 바로 팔지는 않는다. 바로 팔지는 않는다. 며칠 안에 돈 가져오면 내가 풀어주겠다. 돈 가져와. 며칠? 돈 가져와. 며칠? 30일. 30일 동안만 봐주겠다. 30일 지나면 안 봐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돈 가져오라고 너 빨리. 그럼 며칠? 30일 안에 돈 가져와. 그러면 내가 풀어줄게. 너 30일 안에 돈 안 가져오면 네 재산 팔아버린다. 협박하는 거예요, 이거. 자, 됐어 이제. 자, 24번. 요거 올해 법 개정됐다고 그랬어요. 법 개정된 거.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가족 중에 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게 지방세. 지방세인 경우는 이제 얼마로 바뀐다 그랬는가? 그래요. 2천만 원. 자, 2천만 원 미만이면 2천만 원 미만이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자, 올해까지는 1,000만 원인데 내년부터 2,000원 올라가요. 2천만 원 미만이었을 때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지금 조세 총론이 다 끝나. 1시간 딱 걸렸네요. 조세 총론하는 게 1시간 걸렸어. 한 달 동안 했던 게 1시간 걸렸어. 그런데 저것만 해도 지금 정리한 것만 해도 시험은 다 볼 수 있어. 왜냐하면 조세 총론 2문제 나오는데 2문제면 10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24줄이나 공부했네.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다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스마트 합격반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한 달 동안 했던 이렇게 압축을 해서 중요 지문을 체크해서 이 지문만 익혀버리면 돼. 그래서 이 지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숙달시켜버리면 시험 볼 때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이 정도 정리하시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과정이 끝날 때쯤에서 마지막 날 이제 압축을 해서 한 2시간, 3시간씩 압축해서 그 과정에 했던 것을 요약해 드린 이유가 우리가 야간반을 시간을 많이 내서 공부하니까 해주는가요? 잘 못 내니까 해주는가요? 잘 못 내니까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합격률 100%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러면 이제 요거 집에 가서 한 번이라도 더 봐야 된가요? 그냥 던져버려야 된가요? 더 봐야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야간은 이제 10분이 아니라 5분만 쉬었다 또 갈 거니까 5분 쉬었다가 바로 다시 진행을 하죠.